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양식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삼양식품은 대표적인 라면 회사로 유명합니다. 이게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농심보다 삼양식품이 라면의 대명사로 불렸었죠. 그러다 우지파동이 나면서 농심에게 역전을 당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이 농심은 이 라면을 중심으로 해서 뭐 지금 신라면이 가장 많이 팔긴 하는데요. 라면을 중심으로 해서 스낵이나 이런 과자 쪽으로도 사업을 확장해 가면서 사업을 다각화했지만 이 삼양식품은 오로지 라면에만 집중하고 있고 또 여타 분야로 하긴 했지만 결국은 대부분 손해보고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양식품은 그냥 라면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오뚜기는 뭐 라면뿐만 아니라 각종 그 레토로 식품, 우리가 이제 그 카레나 짜장 같은 그런 그 미리 취사가 다 돼 있고 데워서 먹기만 하면 되는 이런 밀키트 쪽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이기도 하죠. 그리고 팔도는 비상장 업체이긴 한데 이 회사가 4,400억이나 해외 수출을 한 건 대부분 다 러시아 쪽입니다. 지금도 러시아 쪽에서 대규모 판매가 되는데 특히 팔도의 도시락 라면은 이 용기면 분야에서 러시아에서는 그냥 도시락입니다. 말이 좀 우습긴 한데 그 정도로 러시아 시장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린 업체죠. 근데 최근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이 러시아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균형을 못 잡고 너무 이제 미국이나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경도된 모습을 보이면서 이 동북아시아의 이 평화도 해치고 팔도도 사업이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왜냐면 국내 내수보다 해외 수출하는 4,400억의 이 돈이 동결이 돼버리면 팔도는 자칫하다가는 회사 자체가 자빠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감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국내 시장보다 해외에서 더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 해외에서 더 많이 팔리고 있는 건 이 히트 상품인 글로벌 히트 상품인 불닭볶음면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외로 이제 외국 사람들이 매운 거를 잘 못 먹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역발상으로 그 매운 음식, 우리나라의 그 매운 음식을 또 나름대로 이제 어떤 그 재미를 가미하고 또 사람들한테 도전하는 그 레벤지라고 그러나요? 뭐 그 복수가 아니라 뭐라 부르던데요. 그런 그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서로 도전하는 도전거리로서 이 먹거리 불닭 볶음면의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면서 이 글로벌리 히트를 쳤죠. 특히나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에서는 불닭볶음면이 뭐 엄청 많이 팔리고 있다고 그래서 그만큼 이제 확실하게 해외 시장을 잘 개척해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삼양식품이 그러다 보니 해외 매출이 많아지는 건 해외에 맞춰져 이런 볶음면을 잘 개발해냈기 때문인데요. 이 커리불닭 볶음면부터 시작해서 마라불닭이나 큰불닭 볶음면이나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야끼소바 불닭 볶음면처럼 일본이라는 그 시장을 특화해서 이렇게 그 만들어내고 있어가지고 이 불닭 볶음면이 우리나라에서 없는 그런 모습을 갖고 해외에 수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이 삼양식품의 이 불닭볶음면을 보고 나서 좀 깜짝 놀랄 때가 있죠. 왜냐면 국내에서 전혀 못 보던 불닭볶음면이 있어. 처음엔 이게 중국 애들이 카피한 그런 제품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지역, 해외의 그 지역 국가의 타겟으로 맞춰가지고 지역 맞춤형으로 이제 식품을 개발한 거죠. 라면들을. 볶음면을 개발한 겁니다. 이거는 삼양식품이 국내 시장보다 해외 시장을 더 공격적으로 잘 그 마케팅하고 있다는 그 중요한 사례이기도 하고 앞에서 확인했듯이 이 해외 수출이 국내 내수보다 훨씬 더 큰 그런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된 거죠. 지금 이 반기 기준으로 삼양식품의 그 매출을 보시게 되면 면 스낵 종류가 94%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앞에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삼양식품은 그냥 라면 회사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냥 라면 회사고 라면을 잘 만들어서 팔면 삼양식품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올해 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동기 대비해서 확실히 매출 외형도 늘었고 영업이익도 늘었고 단기 순이익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최대주 지분도 45%라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경영권도 확실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국내
라면 3사의 가격 인하를 윤석열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가격 인하를 했는데, 농심 같은 경우는 주력 제품인 신라면을 6.9% 인하했고, 대표 상품인 과자 새우깡을 4.5% 인하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농심이 아주 크게, 왜냐면 그만큼 가격 인하한 것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이건 흑자 보고 있는 기업들이죠. 농심이나 오뚜기나 삼양식품 모두 다 적자를 보기 어려운 회사들입니다. 왜냐면 이 라면 시장도 이 거의 세계에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시락 만드는 그 팔도를 포함해서도 4개 회사가 거의 독과점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독과점 시장에서 거의 손해 보기 어려운 그런 회사들이죠. 근데 여기서 오뚜기도 이 주력 제품인 그 스낵면을 5.9%, 하지만 진짜 주력인 진라면은 요번에 가격 인하해서 뺐습니다. 삼양식품도 뭐 삼양라면이 뭐 주력 제품으로 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이 불닭볶음면이 진짜 주력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국내 라면 3사의 가격 인하 내용은 대부분 다 국내 제품에만 적용될 것이지 해외 수출용은 예외입니다. 해외 수출용에는 가격 인하를 적용하지 않았죠. 그런 면에서 삼양식품은 해외 수출이 더 많기 때문에 타격이 덜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삼양식품의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는 약 26만원 정도로 평가되고, 최근 들어서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삼양식품의 실적이 좋아진 걸 확인하고 말 그대로 이 삼양식품의 매수세가 집중해서 들어온 거죠. 특히나 경기가 나빠지고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지면 라면의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삼양식품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수출도 늘어나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도 삼양식품이 견조하게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경기 침체에서도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이라는 신뢰감이 있는 회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삼양식품의 상반기 기준, 그러니까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는 약 26만원 정도로 평가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삼양식품은 실적대로 주가가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결국은 실적대로 주가가 가는 거기 때문에 실적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